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당연히 중국에서도 대접받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충칭과 시안의 백화점들을 직접 가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키 매장은 특색 없이 썰렁했던 반면 아디다스는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장을 도배했고, 중국 토종 브랜드들은 짝퉁 느낌이 나던 중국 브랜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키 매장입니다. 매장에 들어갔더니 이런 신발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나이키 GT 컷 4 모델인데요. GT 컷은 농구화 중에서도 가드나 포워드처럼 빠른 방향 전환과 스피드를 무기로 하는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네요. 사브리나 3도 있네요. 가격이 1,599위안, 30만원이 넘는 신발이었어요. 한쪽 벽에 나이키 GT 컷 시리즈를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런 컬러의 GT 컷 4도 있는데요. 특히 제일 아래에 있는 황금빛 신발은 나이키가 나이키 GT 컷 조던풀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조던풀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매우 높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NBA 구단 중 스테픈 커리가 속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응원하는 팬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NBA 우승을 차지할 당시 조던풀이 커리의 파트너이자 차세대 스타로 활약하면서 중국 농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시기 중국 내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드리블과 딥스리, 특유의 쇼맨십이 힙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중국의 젊은 농구 동호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셈이죠. 루카 농구화도 진열되어 있고 다른 예쁜 신발과 옷들도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여러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에 있는 나이키 매장들을 둘러본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봤던 나이키 매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매장에 손님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이키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2026 회계연도 3분기에 나이키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화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함으로써 7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키의 중화권 매출은 2024년 75억 5천만 달러에서 2025년에 65억 9천만 달러로 12% 이상 감소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성비 소비도 작용했지만, 뒤에서 다룰 안타와 리닝 등 로컬 브랜드의 성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키 자체의 혁신성과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아디다스 매장입니다. 아디다스는 중국에서 본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디다스는 조금 심플하고 단조롭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칭에서 가본 아디다스 매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농구화를 봤는데요. 과감한 색상이 눈에 확 띄네요. 그래도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는 좀 어렵겠죠? 눈길을 끌었던 건 옷이었어요. 이게 아디다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선한 디자인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중국 전통 의상의 느낌을 살린 옷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입고 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꽤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옷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옷은 여성용 바람막이인데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가격도 꽤 비싼 편이더라고요. 아디다스는 최근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 2시간 벽을 깨뜨렸을 때 신은 신발로 유명하죠. 아디다스 매장에는 1시간 59분 30초라는 숫자가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었어요. 비슷한 계열의 러닝화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가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이 신발들은 3D 프린팅 기술과 독특한 격자 구조 디자인이 결합된 아디다스 클라이마쿨 펑차오 시리즈입니다. 가격은 1199위안으로 약 24만원 정도 하는데요.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클라이마쿨 라인업입니다. 날씨가 더운 충칭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디다스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디다스는 중국 시장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키와 대조적으로 중화권 매출이 1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글로벌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팔지 않고 중국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만든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아디다스 매장 제품의 약 60%는 현지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중국 매장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타와 리닝 등 중국 브랜드입니다. 중국의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다양한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중국의 국조 열풍을 타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안타스포츠와 중국 스포츠스타의 이름을 딴 리닝에 가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습게 볼 브랜드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안타 매장에 가보았습니다. 디자인과 품질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요. 그래도 충칭 물가를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국기가 박힌 옷들도 좀 있었는데요. 제가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옷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 매장을 둘러보면서 안타는 중국의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안타는 대중성을 담당하는 브랜드였고 고급 수요는 해외 브랜드로 채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나 데상트, 아크테릭스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국 내 운영권을 안타그룹이 갖고 있었어요. 고급 제품을 원하는 고객은 이들 매장으로 가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안타 매장 바로 옆에 필라 매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에 가보니 안타 꽌쥔이라는 브랜드가 보였는데요. 꽌쥔은 중국어로 챔피언, 우승자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안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더라고요. 이전 안타 매장에서 봤던 제품들보다 훨씬 고급스러웠고 가격대도 훨씬 높았습니다. 안타 꽌쥔에서 본 제품들은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서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리닝도 처음엔 나이키를 흉내낸 브랜드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품들이 다양하고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리닝 역시 중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 리닝이라는 프리미엄 라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디자인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만 이렇게 중국 리닝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제품들이 많아 한국 사람이 사 입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 제품 중에는 꽤 괜찮은 제품들도 있었어요. 한 번쯤 매장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국에서 여러 매장을 둘러본 느낌은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전통적인 강자이지만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공략하면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중국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중국 내수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